해병대 훈련장에 난입한 여군에게 중령이 미친 할망구에게 소금을 뿌리며 욕했는데 알고 보니 변장 시차를 나온 해병대 3스타 사령관이었던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에서 100길로 4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고립된 섬 백령도. 북한의 장산고지 코앞에 보이는 이곳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이자 해병대 제육여단 흑룡부대가 지키고 있는 요새였다. 사곳 해안의 천연 비행장에는 짙은 해무가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뼈까지 시리게 만드는 늦가을의 바닷바람이 젖은 모래톱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 삭막한 해변에서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팬티 바람으로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악, 악, 악. 병사들의 함성은 기합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릿해진 병사들이 속출했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급을 위한 쇼였다. 해안가 언덕 위 바람을 막아주는 투명 유리돔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최고급 캠핑용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백령도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자연산 홍해삼과 전복 그리고 값비싼 양주가 놓여 있었다. 캬, 역시 백령도 해삼이 식감이 좋아. 육지 것들은 흐물거려서 못 먹는단 말이야. 해병대 제63대 대장 독고영 중령이 입안 가득 해삼을 씹으며 감탄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인물로 비육사 출신이나 부사관, 그리고 여군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파렴치한 지휘관이었다. 대대장님, 애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수온이 너무 낮습니다. 벌써 3명이 실려나갔습니다.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게 작전장교 박 대위가 안절부절 못하며 건의했다. 하지만 독고영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술잔을 비웠다. 박 대위, 너군 생활 편하게 했구나. 해병대가 춥다고 훈련을 안 해? 저건 훈련이 아니라 정신력 강화야. 이번 달에 사령관님 오신다고 했잖아. 그때 보여줄 홍보 영상 따려면 그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파도가 좀 더 쳐야 멋있는데 날씨가 너무 얌전하네. 독고영은 병사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인사고과에 들어갈 홍보 영상의 퀄리티가 더 중요했다. 그는 밖을 향해 소리쳤다. 야, 촬영 담당. 드론 더 낮게 띄워. 애들 표정 리얼하게 잡으란 말이야. 그리고 저기 이중대장. 애들 목소리가 왜 기어들어가? 밥 안 먹였어? 선착순 입수 다시 시켜. 독고영의 고함에 이중대장이 호루라기를 불며 병사들을 다시 차가운 바다로 몰아넣었다. 으악! 병사들이 괴로워하며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다. 갯벌 섞인 흙탕물이 그들의 눈과 코로 들어갔다. 그중 체격이 왜소한 강철민 일병이 다리에 쥐가 났는지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강 일병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주변 전우들이 그를 잡으려 했지만 거센 조류가 그들을 갈라놓았다. 대대장님, 강 일병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조해야 합니다. 박 대위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독고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야, 냅둬. 해병대 수색대 갈놈이 수영도 못해서 허우적거려. 정신력 문제야. 스스로 기어나오라고 해. 저런 거 하나하나 다 건져주면 군대가 보이스카우트야? 하지만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 내 술맛 떨어지게. 야, 음악 좀 더 크게 틀어.
파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원. 독고영은 잔인했다. 그는 강일병의 생사를 건 사투를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쯤으로 여겼다. 강일병의 머리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려는 찰나였다. 부앙. 어디선가 낡은 엔진 소리가 해무를 찢고 들려왔다. 해안 도로를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것은 다 찌그러진 1톤 용달 트럭이었다. 적재함에는 썩은 그물과 생선 비린내 나는 스티로폼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다. 트럭은 훈련 통제선인 바리케이드마저 무시하고 들이받아 부셔버린 뒤 독고영의 텐트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독고영은 깜짝 놀라 먹던 해삼을 떨어뜨렸다. 뭐야? 어떤 미친놈이 작전구역에 차를 끌고 들어와. 위병소 애들 다 영창 보내. 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칠수는 되어 보이는 쭈글쭈글한 할머니였다. 허리에는 전복을 따는 해녀들이 쓰는 태왁을 매달고 있었고 머리에는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와 낡아빠진 검은색 깔깔이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한쪽 눈에는 안대까지 하고 있어 영락없는 백령도 토박이 늙은 어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녹슨 스패너가 들려 있었다. 야, 이 썩을 놈들아.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나.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텐트 안을 울렸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와 텐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헌병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켜. 내 새끼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할머니는 헌병을 밀치고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손짓했다. 당장 저 아이 안 건져내. 니들 눈에는 저게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밥으로 보이냐? 독고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나 참. 별 미친 할망구가 다 있네. 야, 헌병. 뭐해? 당장 이 늙은이 끌어내. 냄새나잖아. 독고영이 손을 휘저으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이봐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여기는 신성한 해병대 훈련장이야. 전복 팔러 왔으면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꺼져. 냄새나는 몸뚱이로 내 텐트 더럽히지 말고. 할머니는 독고영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탁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신성? 니놈 입에 쳐넣은 그 해삼이 신성하더냐? 밖에서 애들은 얼어 죽어가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술판을 벌여. 이 미친년이 돌았나? 독고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야, 늙은 거렁뱅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해병대 중령 독고영이야. 내 같은 무식한 촌부들이 평생 굽신거려야 할 귀하신 몸이라고.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독고영은 할머니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보아하니 남편 밥이나 차려주다가 노망난 모양인데 여자가, 그것도 늙어 빠진 여자가 감히 군대 일에 참견을 해? 집에 가서 소뚜껑이나 닦아. 아니면 어디 다방 가서 커피나 타던가. 내 쭈글쭈글한 손으로 만진 스패너보다 내 구나 밑창이 더 깨끗하겠다. 독고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폭력 그 자체였다. 주변 장교들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독고영을 말리지 못했다. 여자가 군대를 뭘 알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서 질질 짤 것들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재수없게 훈련장에 여자가 들어와서 길을 망치고 있어. 야, 소금 가져와. 재수옴 붙었으니까 뿌려. 독고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할머니의 얼굴에 뿌렸다. 차락. 소금 알갱이가 할머니의 얼굴과 낡은 깔깔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모욕적이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수모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에 묻은 소금을 천천히 털어냈다.
여자. 할머니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여자. 집구석에서 애나 낳고 밥이나 해야 할 여자. 근데 말이다, 독고영 중령. 할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안대 사이로 드러난 나머지 한쪽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여자가 낳은 자식들이 지금 저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솥뚜껑 운전하던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라고. 뭐? 이 늙은이가 진짜. 그리고 하나 더. 내 놈 눈에는 내가 밥주걱 든 할망구로만 보이나 보지. 할머니는 입고 있던 낡은 깔깔이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찍!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텐트 안의 정막을 갈랐다. 깔깔이가 벗겨지고 그 안에 입고 있던 옷이 드러났다. 낡고 해졌지만 각이 살아있는 얼룩무늬 전투복이었다. 흙탕물이 튀었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명찰. 그리고 그 명찰 위에 새겨진 이름. 여화란. 독고영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전설로 불리는 이름. 최초의 여성 해병대원.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연평해전의 영웅. 그리고 현재. 독고영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로 향했다. 낡은 전투복 어깨 견장 위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번쩍이고 있었다. 중장. 해병대 사령관. 중장. 독고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과 헌병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얼어붙어 있었다. 이 늙은 어부 행세를 하던 할머니가 바로 오늘 시차를 온다던 여화란 사령관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의전과 헬기 대신 현지의 실상을 똑똑히 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잠입한 것이었다. 여화란 사령관은 안대를 벗어 던졌다. 안대에 가려져 있던 눈은 멀쩡했다. 아니, 양쪽 눈 모두에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왜 커피 타오라며? 솥뚜껑 닦으라며? 소금 더 뿌려보지 그래. 여화란이 한 발짝 다가갔다. 독고영은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걸려 넘어졌다. 사령관님. 몰라 뵀습니다. 저는 그저 민간인이 위험지역에. 닥쳐. 여화란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민간인? 민간인이면 그렇게 대해도 되나?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협박하고 모욕해?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 국민이 입혀준 수의라는 거 모르나? 여화란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파편이 독고영의 얼굴로 튀었다. 독고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그리고 뭐? 여자가 군대를 알아? 여화란은 자신의 상의를 거칠게 젖혔다. 그녀의 쇄골 아래부터 배까지 끔찍한 흉터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40년 전 최전방에서 적의 총검에 찔렸던 영광의 상처였다. 나는 내 놈이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이 흉터를 훈장처럼 달고 전장을 누볐다. 내가 사관학교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연애질할 때 나는 진흙탕에서 생리대가 없어서 전투복을 피로 적시며 싸웠어. 여화란이 독고영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칠순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악력이었다. 내 앞에서 여자 타령하지 마라. 나는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다. 그리고 너의 직속상관이다. 독고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이 노장군은 인간이 아니었다. 전쟁의 신 그 자체였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저 밖에 있는 강일병부터 살려내. 당장 내 놈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져와. 만약 강일병 털끝 하나라도 다쳤으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군법 재판?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즉결 처형한다. 여화란이 독고영을 텐트 밖 갯벌로 집어던졌다. 철퍼덕.
독고영은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병사들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었다. 전 병력 훈련 중지. 전원 강일병 구조에 투입한다. 그리고 독고영 중령, 너는 계급장 떼고 입수해. 실시. 여화란의 명령에 얼어붙어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진짜 별이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나타났다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독고영은 울먹이며 차가운 바다로 기어들어갔다. 뼈가 끊어질 듯한 추위가 밀려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화란 사령관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 이것은 백령도에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여화란 사령관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독고영 하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해병대 전체에 퍼져 있는 썩은 고름을 짜내기 위해 스스로 메스를 들고 온 것이었다. 내 새끼들 괴롭히는 놈들은 귀신이 아니라 내가 잡는다. 여화란은 갯벌 위에 우뚝 서서 바다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흑룡 부대의 하늘 위로 진짜 용이 비상하고 있었다. 백령도 사곳 해안의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여화란 중장이 던져버린 양주병 파편이 진흙 속에 박혀 반짝였고 독고영 중령은 그 옆에 처박혀 짠내 나는 바닷물을 들이켜고 있었다. 푸앗, 콜록, 콜록. 독고영이 진흙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콧구멍과 입안으로 들어온 갯벌 흙이 목구멍을 막았다. 평소 병사들에게 진흙 맛이 어떠냐, 초콜릿 같지 않으냐며 조롱하던 그 맛이었다.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부관과 작전장교가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독고영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쪽팔림이 추위보다 먼저 밀려왔다. 사령관 앞에서, 그것도 늙은 할망구라고 무시했던 여자 앞에서 개처럼 내동댕이 쳐지다니. 비켜. 손대지 마. 독고영이 악을 쓰며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무릎을 꿇었다. 여화란 중장은 그 모습을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전투복은 해풍에 펄럭였지만 그녀 자신은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다. 독고영 중령. 여화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누가 일어나라고 했나? 강일병은 아직 물속에 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를 수장시키겠다고 했을 텐데. 사령관님, 제발. 지금 수온이 영하에 가깝습니다. 준비 운동도 없이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독고영이 덜덜 떨며 변명했다. 심장마비? 강일병은 심장이 2개라서 저 안에 있나? 준비운동? 전쟁 터지면 적군한테 준비운동 좀 하고 싸우자고 할 건가? 여화란이 한 걸음 다가왔다. 흑투성이 전투화가 독고영의 눈앞에 멈췄다. 선택해라. 내 발로 들어갈지 아니면 내 군홧발에 차여서 날아갈지. 독고영은 여화란의 눈을 보았다. 빈말이 아니었다. 저 눈은 사람을 죽여본 눈이었다. 독고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다를 향해 기어갔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자 뼈를 깎는 고통이 밀려왔다. 독고영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파도 너머에서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강일병 찾았다. 수색대원들이 축 늘어진 강철민 일병을 끌어안고 물 위로 떠올랐다. 강일병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랬다. 의무병. 병사들이 강일병을 모래톱으로 끌고 나왔다. 독고영은 그 틈을 타 슬그머니 물에서 나오려 했다. 어디 가나? 여화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강일병이 살아서 숨을 쉴 때까지 너는 거기서 파도랑 싸워라. 머리 박아. 예. 바다에서 말입니까? 그래. 바닷물이 짜서 정신이 좀 들 거다.
실시. 독고영은 차가운 파도가 넘실대는 해변가에 머리를 박았다. 파도가 칠 때마다 짠물이 코로 들어왔다. 으푸푸. 컥. 사령관님,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여화라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일병에게 달려갔다. 의무병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강일병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비켜. 여화란이 의무병을 밀어내고 직접 강일병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철민아, 눈 떠라. 엄마 보러 가야지. 저녁해서 여자친구 만나야지.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갈래? 칠순 노장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간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숨을 불어넣고 굳어가는 병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여화란의 전투복도 머리카락도 비에 젖어 들어갔다. 쿨럭. 기적처럼 강일병이 물을 토해냈다. 돌아왔다. 숨 쉰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강일병이 흐릿한 눈을 떴다. 눈앞에 흑투성이 할머니. 아니, 별 3개가 보였다. 사령관. 님? 그래, 나다. 장하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화란이 강일병을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차가운 빛 속에서 그녀의 품은 난로보다 뜨거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소모품 취급하던 독고영과 달리 목숨 걸고 부하를 살려내는 진짜 지휘관의 모습을. 여화란은 강일병을 구급차에 태워보내고 다시 독고영 쪽으로 돌아섰다. 독고영은 추위와 공포로 반쯤 실성해 있었다. 독고영. 이제 좀 정신이 드나? 네. 그럼 이제부터 2교시다. 백령도 갯벌이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다지. 내가 특별히 피부 관리 좀 시켜주마. 전 병력은 내무반 복귀해서 온수 목욕하고 휴식. 여기 남은 간부들 그리고 독고영 중령. 너희들은 지금부터 해병대식 지옥주를 체험한다. 지옥주라니요? PT 8번. 온몸 비틀기. 구령은 여군 무시 마라. 실시. 독고영과 간부들은 갯벌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구르기 시작했다. 하나의 여군, 둘의 무시, 셋의 마라. 악. 백령도의 거친 바람소리 사이로 오만한 장교들의 처절한 비명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여화라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호랑이처럼 매서웠다. 그날 밤 백령도 의무대 병실. 독고영은 저체온증과 근육통으로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천한 늙은이. 감히 나를. 독고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비밀 휴대전화를 꺼냈다. 보안 구역 내 반입 금지 물품이었지만 그에게 규칙 따위는 없었다. 받아라. 받아라 제발.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독고 중령인가?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사공명 소장이었다. 그는 독고영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인 청해회의 핵심 멤버였다. 제동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여화란 그 미친 할망구가 백령도에 쳐들어왔습니다. 뭐? 여화란이? 시찰은 다음 주라고 보고받았는데 변장을 하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병사들 보는 앞에서 개 패듯이 팼습니다. 갯벌에 처박고 바다에 집어넣고. 이거 명백한 가혹 행위입니다. 타군 장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독고영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자신이 병사들을 학대한 사실은 쏙 빼고 여화란이 미쳐서 난동을 부린 것처럼 포장했다.
그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봅니다. 여군을 무시하지 말라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완전 미친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동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저 옷 벗어야 합니다. 제가 옷 벗으면 제동님이랑 같이 진행하던 그 사업도 다 드러날 겁니다. 협박이었다. 독고영은 사공명 소장이 백령도 군사시설 공사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독고영이 그 실무 담당자였기 때문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후. 알았다. 여화란 그 여자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어. 정권 바뀌고 나서도 꼿꼿하게 구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잘 됐군.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장해버리지. 방법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국방부 감찰단과 헌병대를 보내겠다. 죄목은 직권 남용, 장교 폭행, 지휘권 일탈이다. 그리고 언론에도 소스를 좀 뿌려야겠어. 해병대 여성사령관 술 취해 난동, 부하 장교 가혹 행위 논란. 자극적일수록 좋지. 독고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역시 제동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독고영은 킬킬거렸다. 두고 보자, 여화란. 내가 전쟁 영웅? 훈장? 다 필요 없어. 여론 한 방이면 넌 그냥 미친 노인네가 되는 거야. 같은 시각 병사 내무반. 여화라는 젖은 전투복을 말릴 새도 없이 병사들의 잠자리를 살피고 있었다. 춥지 않나? 난방은 잘 들어오고. 악, 따뜻합니다. 병사들은 사령관의 방문에 얼어붙었지만 여화라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병사들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둬서 너희가 고생이 많다. 오늘 고생한 거 내가 다 갚아주마. 아닙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강일병이 살았습니다. 그래, 서로 돕고 사는 게 전우지. 푹 자라. 내일도 지킬 게 많다. 여화란이 내무반을 나가려는데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독고 대대장님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뒤에 백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병사들도 알고 있었다. 독고영의 악랄함과 교활함을. 여화라는 씩 웃었다. 주름진 눈가에 장난기가 어렸다. 걱정 마라. 호랑이는 똥개가 짖는다고 무서워하지 않아. 놈들이 때로 덤비면 나도 숨겨둔 발톱을 꺼내면 그만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40년 군 생활 동안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무기 정보였다. 다음 날 아침 백령도 하늘에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두두두두두. 해병대 6여단 본청 앞 연병장에 검은색 헬기 3대가 착륙했다. 국방부 마크가 선명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감찰단장, 육군 소장 기철민과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위압적인 태도로 걸어왔다. 여화란 사령관은 본청 로비에서 뒷짐을 지고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정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가슴에 달린 수십 개의 훈장과 약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여화란 중장. 기철민 단장이 대뜸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화란보다 후배였지만 감찰단장이라는 직위를 믿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기 소장. 아침부터 요란하구만. 백령도 구경 왔나? 여화란은 태연하게 물었다.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습니다. 당신을 긴급 체포하러 왔소. 독고영 중령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요. 증언도 확보했고 진단서도 끊어놨소.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계급장 떼고 따라오시오. 기철민이 손짓하자 수갑을 든 헌병들이 여화란에게 다가왔다. 이건 알아. 감히 사령관님 몸에 손을 대.
여화란의 부관인 오대위가 권총에 손을 대며 막아섰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오대위 비켜라. 여화란이 조용히 명령했다. 하지만 사령관님, 이건 함정입니다. 안다. 하지만 똥파리 잡겠다고 내 새끼들이 피를 볼 순 없지. 여화란은 기철민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수갑을 채우려는 헌병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 기철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철민, 자네 사공명 제독한테 전화 받고 왔지? 기철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무슨 소립니까? 이건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 어제 독고영이 내 병사를 죽일 뻔했을 때 자네 법은 어디 있었나? 놈이 술 처먹고 홍해삼 씹으면서 병사들 고문할 때 자네 감찰단은 어디서 자빠져 자고 있었나? 여화란의 호통에 로비가 쩌렁쩌렁 울렸다. 증거 있소? 당신 말만 믿고 수사할 순 없잖소. 독고 중령은 당신이 미쳐서 날뛰었다고 증언했소. 증거라. 여화란은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리고 로비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어제 독고영 그놈이 아주 기특한 짓을 했더군. 사령관 온다고 멋있는 그림 따겠다고 드론을 띄웠어. 아주 고화질로 말이야. 뭐? 화면이 켜졌다. 드론이 촬영한 어제 훈련 상황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독고영이 텐트 안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 강일병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도 내버려 둬라고 손짓하는 모습, 그리고 여화란이 나타나자 늙은 거렁뱅이 여자가 뭘 아냐며 소금을 뿌리고 모욕하는 장면까지. 음성은 없었지만 독고영의 거만함과 잔인함은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저 저건. 기철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독고영이 말했던 미친 할망구의 난동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이 드론 영상 독고영이 지우라고 시켰는데 우리 정보 장교가 잽싸게 빼돌렸지. 어때 기 소장? 이 영상이 뉴스에 나가면 국민들이 누구 편을 들 것 같나? 목숨 걸고 부하 구하러 뛰어든 늙은 여군인가? 아니면 술 처먹고 부하 죽이는 걸 구경한 젊은 엘리트인가? 여화란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하나 더. 이 USB에는 사공명 제독과 기철민 자네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들어있네. 여화란 매장시키자 대가로 한 자리 챙겨주겠다. 아주 가관이더군. 어떻게 그걸. 나 정보사 출신이야. 잊었나? 늙었다고 귀까지 먹은 줄 알았나 보지. 기철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사냥하러 왔다가 사냥감이 되어버린 꼴이었다. 선택해라 기철민. 내 손에 수갑을 채우고 자네도 같이 파멸할 텐가 아니면 지금 당장 독고영을 체포하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텐가. 여화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보다 달콤하고 사신의 선고보다 무거웠다. 기철민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헌병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헌병대, 목표 변경. 지금 당장 의무대로 가서 독고영 중령을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살인 미수 및 무고죄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여화란은 뒷짐을 진 채 유유히 웃었다. 역시 똥개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독고영은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몸통인 사공명 소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더 거대한 권력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여화란의 전쟁은 이제 백령도를 넘어 서울 국방부로 향하고 있었다. 오대위. 서울 갈 준비해라. 똥 치우러 가야지. 여화란의 눈빛이 서해 바다보다 더 짙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의 고급 요정 청해원. 겉보기에는 평범한 한정식 집이었지만 이곳은 해군 내 사조직 청해회의 비밀 아지트였다.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사공명 소장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30년산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철민 이 멍청한 새끼. 감찰단장이 되어서는 늙은 할망구한테 겁먹고 돌아선 꼴이라니. 사공명은 빈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백령도에서 날아온 비보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독고영이 체포되고 믿었던 기철민마저 여화란에게 붙었다는 소식. 이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감이었다. 제동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던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언론사 국장들에게 다 연락 돌렸습니다. 내일 조간신문 1면은 이걸로 도배될 겁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떠 있었다. 단독 해병대 여화란 사령관, 치매 초기 증상 의심, 지휘 능력 상실 논란, 충격 백령도 가혹 행위, 알고 보니 사령관의 망상, 독고영 중령의 억울한 눈물, 사설 70대 노장,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야 할 때. 사공명은 그제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래, 이거지.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야. 여화란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미친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면 장사 없어. 국민들은 진실 따위 관심 없어. 자극적인 쇼를 원할 뿐이지. 사공명은 시가를 입에 물며 눈을 번뜩였다. 내일 아침 국방부 장관 주재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린다. 거기서 여화란의 직무 정지를 건의할 거야.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그 사이 내가 해병대 지휘권을 가져온다. 그러면 백령도에 있는 증거들도 다 묻어버릴 수 있어.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여화란은 군인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여의도의 더러운 정치판에서는 그저 순진한 먹잇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여화란이 향한 곳은 국방부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구의 허름한 순대국밥집 전후. 가게 안은 퀴퀴한 돼지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구석진 테이블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5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동네 경로당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할아버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20대 청년보다 더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어이, 왕년의 불독. 자네 이빨은 아직 쓸만한가? 가게 문이 열리고 여화란이 들어왔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다. 낡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선글라스. 칠순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힙합 전사 같은 모습이었다. 순대를 씹던 노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필승, 대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은 여화란의 월남전 파병 시절 소대원들이었다. 해병 때 특수수색대 일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인간 병기들. 이제는 다들 은퇴하여 손자 재롱이나 볼 나이였지만 여화란의 호출 한 통에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것이었다. 앉아라. 다들 관절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여화란이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땄다. 대장님, 뉴스 봤습니다. 그 해군 놈들이 대장님을 아주 병신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더군요. 해병대 주임원사 출신인 왕눈이 박씨가 이를 갈았다. 그래. 놈들은 나를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하더군. 그래서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노병은 죽지 않을 뿐더러 사라지지도 않고 썩은 놈들 목덜미를 물어뜯는다는 걸. 여화란은 품에서 백령도에서 가져온 USB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놈들의 비리장부다. 하지만 이걸 검찰에 가져가면 놈들이 덮을 거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한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청와대라도 쳐들어가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의족인 칼날 김씨가 테이블 밑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닦으며 말했다. 목표는 사공명.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국방부 군수본부장.
놈들이 내일 밤 자기들끼리 파티를 연다고 한다. 장소는 강남의 비밀 클럽 지하궁. 거기서 놈들의 낯짝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 줄 거다. 작전명은 뭡니까? 여화란이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씩 웃었다. 작전명 경로우대. 노인네들이라고 방심한 놈들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갈겨주자고. 늙은 해병들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만큼이나 깊은 연륜과 식지 않은 투지가 담겨 있었다. 서울의 밤거리에 가장 위험한 할아버지들이 풀려났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간판도 없는 검은색 건물 지하 3층. 지하궁이라 불리는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모이는 은밀한 사교 클럽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발라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술병들이 즐비했다. 사공명 소장과 국방부 군수본부장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하, 사제독 축하해. 내일이면 해병대 사령관 대행이라며? 여화란 그 늙은이 이제 요양원 갈 일만 남았네. 군수본부장이 사공명의 어깨를 두드렸다. 별 말씀을요. 다 본부장님이 뒤를 봐주신 덕분입니다. 이번에 백령도 2차 공사 예산 당겨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사공명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봉투 하나를 건넸다.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역시 사제독이야. 일처리가 깔끔해. 건배하자고. 그들이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이었다. 쿵!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제 출입문이 뜯겨나갔다. 문짝이 날아가 댄스 스테이지를 덮쳤다. 깍! 무용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음악이 뚝 끊기고 정적이 흘렀다. 뭐야? 테러야? 경비원들 뭐해? 사공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입구에서 걸어 들어온 것은 무장한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자욱한 먼지 구름을 뚫고 5명의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그리고 낡은 해병대 깃발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붉은색 정복을 입은 여화란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가슴에는 훈장이, 그리고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누구냐? 사공명은 눈을 의심했다. 여화란이었다. 백령도에 있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할 그녀가 여기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누구긴. 경로당에서 마실 나왔다. 니들이 노인 공경을 안 한다길래 예절 교육 좀 시켜주러 왔지. 여화란이 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이 미친 할망구가. 여기 보안 요원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애들아, 다 죽여버려. 사공명이 악을 썼다.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 30여 명이 튀어나왔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었다. 처리해. 사공명의 명령에 용병들이 달려들었다. 30대 6. 게다가 상대는 노인들이다. 승부는 뻔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공명의 착각이었다. 어이 왕눈이. 자네 허리 괜찮나? 걱정 마십시오 대장님. 오늘 물리치료 좀 받아야겠습니다. 여화란의 신호와 함께 늙은 해병들이 움직였다. 그들의 동작은 빠르지 않았지만 군더더기가 없었다. 퍽! 의족을 한 김씨가 쇠파이프로 용병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그 반동을 이용해 턱을 올려쳤다. 우두둑. 다른 쪽에서는 박씨가 용병의 주먹을 피하고 유도 기술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실전살상 무술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낸 베테랑들이었다. 양아치 수준의 용병들과는 살기의 질이 달랐다.
여화라는 그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사공명에게 직진했다. 용병 2명이 앞을 막아섰지만 여화라는 몽둥이를 휘두르지도 않았다. 비켜라. 그녀의 눈빛 한 번에 용병들이 주춤했다. 그 틈에 여화라는 용병의 급소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용병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사공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이거 주거 침입이야. 경찰 부를 거야. 불러. 제발 좀 불러라. 경찰이 와서 여기 꼬라지를 봐야 니놈들 뇌물잔치가 세상에 알려지지. 여화란이 사공명이 마시던 양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내리쳤다. 박살. 유리 파편이 사공명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으악. 내 얼굴. 엄살 피우지 마. 독고영이 병사들 바다에 빠뜨렸을 때 그 애들이 느꼈을 공포에 비하면 이건 간지럼 수준이야. 여화라는 사공명의 넥타이를 잡아 질질 끌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테스트. 클럽 안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여화라는 덜덜 떠는 사공명을 옆에 세우고 스마트폰을 꺼내 생중계 앱을 켰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여화란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룸살롱 술값으로 변하는지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돼. 끄라고. 사공명이 여화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여화란은 가볍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나라. 이 늙은 년아. 입 조심해라. 전 국민이 보고 있다. 화면에는 난장판이 된 클럽, 뇌물 봉투 그리고 겁에 질린 군수본부장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다.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댓글창은 분노로 도배되었다. 저게 장군들이냐 양아치들이냐 해병대 할머니 포스 보소 사공명 저거 완전 쓰레기였네. 사공명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늙은 해병의 몽둥이질 한 방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사공명의 비리가 생중계된 다음 날 국방부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공명 소장 파면 및 여화란 사령관 표창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사공명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국방부 대회의실.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다. 사공명은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꽂은 채 출석했다.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억울합니다. 여화란 중장은 심각한 폭력성을 가진 치매 환자입니다. 어제 클럽 난입 사건도 그녀의 망상이 빚어낸 테러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 회담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사공명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다. 그와 결탁한 일부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역 장군이 사조직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다니요. 이건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여화란 중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론이 잠시 술렁였다. 치매, 폭력. 자극적인 단어들이 프레임을 흔들었다. 그때 청문회장 문이 열리고 여화란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이번에는 사복도 몽둥이도 아니었다.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정복, 하얀 장갑, 그리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 그녀는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걸어 증인석에 섰다. 증인 여화란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사공명을 옹호하던 국회의원이 소리쳤다. 여화란 증인, 당신이 어제 벌인 짓이 제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치매 검사 진단서 제출하세요. 여화란은 피식 웃었다. 치매라. 내가 치매라면 대한민국 안보는 치매 노인이 지키고 있는 거군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뭐요? 이 태도가 뭡니까?
의원님, 사공명 소장이 비밀 회담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 회담의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화라는 품에서 USB를 꺼냈다. 백령도에서 기철민 감찰단장에게 뺏은 것, 그리고 어제 클럽에서 확보한 사공명의 휴대전화 데이터가 합쳐진 결정체였다. 틀어주십시오.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그것은 사공명이 어제 클럽에서 군수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음성까지 선명했다. 백령도 공사 예산 당겨주시면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여화란 그 늙은이 치매로 몰아가면 끝입니다. 청문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공명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조작입니다. 딥페이크입니다. 사공명이 발악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백령도에서 독고영이 병사들을 학대하는 영상, 그리고 사공명과 독고영이 통화하며 비자금 세탁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이어졌다. 저게 국가 안보를 위한 비밀 회담입니까? 아니면 도둑놈들의 작물 분배 현장입니까? 여화란이 사공명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사공명, 내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내가 챙긴 그 돈 봉투 하나하나가 내 병사들이 먹어야 할 밥이고 입어야 할 방탄조끼였다. 병사들의 목숨값을 팔아 호의호식한 내 놈을 나는 군법이 아니라 내 양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여화란의 일갈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공명을 옹호하던 국회의원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체포해. 당장 저놈 체포해. 국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헌병들이 사공명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난 장군이야. 이건 모함이야. 으악. 사공명은 휠체어에서 끌려나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처참한 몰락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여화라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카메라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 내부에 이런 쓰레기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전방을 지키는 대다수의 군인들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 늙은 해병은 오늘 마지막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이 아닌 지켜낸 자의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사공명은 잡혔지만 그가 뿌려놓은 부패의 씨앗들은 여전히 군대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여화란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서울 일은 끝났다. 이제 다시 백령도로 간다. 여화란은 정모를 고쳐 썼다. 늙은 사자는 아직 쉴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등 뒤로 서울의 빌딩 숲이 마치 경례를 하듯 웅장하게 서 있었다. 서울에서의 청문회가 사공명 소장의 구속으로 끝난 직후 여화란 중장은 승리의 축배를 드는 대신 곧바로 헬기에 올랐다. 행선지는 다시 백령도였다. 대장님, 서울에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데 좀 쉬시지 말입니다. 월남전 전우인 왕눈이 박씨가 헬기 소음 속에서 소리쳤다. 여화란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해의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가리는 쳤지만 꼬리가 남았어. 사공명이 잡혀가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더군. 소각하라고. 백령도에 남은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백령도에는 아직 독고영 중령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사공명과 독고영이 빼돌린 군수 물자로 만든 비밀 별장과 그 지하에 숨겨진 현금 창고를 지키고 있었다. 새벽 2시 백령도 북쪽 끝단 심청각 인근에 폐쇄된 해안 초소. 짙은 해무가 섬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군용 트럭 2대가 라이트를 끈 채 움직이고 있었다. 독고영의 신복인 이중대장과 부패한 부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창고에서 서류 박스와 돈다발을 꺼내 드럼통에 쏟아붓고 있었다. 빨리 움직여. 서울에서 사령관 헬기 떴다는 첩보가 있어. 해 뜨기 전에 다 태워버리고 튀어야 해. 이중대장이 기름통을 들이부으며 소리쳤다. 라이터 불이 켜지려는 순간이었다. 피우웅우 퍽.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라이터를 든 부사관의 손등을 정확히 강타했다. 악!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구냐? 어떤 새끼야? 이중대장이 K의 소총을 들어 어둠을 겨누었다. 안개 속에서 자박자박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성냥팔이 소녀도 아니고 새벽부터 불장난이냐?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것은 완전 무장한 수색대원들이 아니었다. 낡은 깔깔이를 입은 노인 5명,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칠순의 여활한 중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이중대장은 눈을 의심했다. 놀랄 거 없다. 너희들이 쓰레기 태우는 수고를 덜어주러 왔다. 대신 너희들이 타야겠어. 쏘지 마. 다가오면 쏜다. 이중대장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여화라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쏴봐. 내 놈 총알이 내 훈장보다 빠를 것 같나? 이 미친 늙은이가. 에라 모르겠다. 이중대장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여활한 옆에 있던 의족을 한 김씨 할아버지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품에서 쇠구슬을 꺼내 이중대장의 미간을 향해 던졌다. 딱! 이중대장이 이마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동시에 왕눈이 박씨와 다른 노병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군복 입고 도둑질을 해? 퍽! 노병들의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다. 현역 군인들이었지만 평생을 전장에서 구른 노병들의 기세와 노련함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 관절을 꺾고 급소를 제압했다. 여화라는 쓰러진 부사관들 사이를 걸어 드럼통 앞으로 갔다. 기름에 젖은 돈다발과 서류들이 보였다. 아깝구만. 이 돈이면 우리 병사들 내복을 몇 벌을 사입히는데.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중대장의 얼굴 앞에 불을 켰다. 자, 이제 불장난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지옥불을 구경시켜주마. 헌병대 올 때까지 여기 꿇어앉아서 반성문 쓰고 있어.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 기름통에 내 놈을 집어넣을 테니까. 새벽의 백령도 안개는 걷히고 있었지만 부패한 군인들의 앞날에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일주일 뒤 서울 용산 국방부 대법정.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석에는 사공명 소장, 독고영 중령, 기철민 소장,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줄줄이 엮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훈장 대신 수인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자들, 시민단체, 그리고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 예비역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했다. 피고인 사공명,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살인교사 미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사공명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있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비공식 자금을 운용했을 뿐입니다. 여활한 중장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저를 음해한 것입니다. 증거라고 가져온 영상들도 다 조작된 것입니다. 변호인이 거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활한 중장은 고령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정신 감정을 요청합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검찰관이 일어섰다.
검찰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해병대 제육여단 소속 강철민 일병 그리고 여화란 중장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강철민 일병이 들어왔다. 아직 폐렴 기운이 남아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 뒤로 정복을 입은 여화란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철민 일병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그날 독고영 대대장은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드론 촬영해야 하니 건지지 마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로 들어올 때 저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를 건져주신 건 사령관님이셨습니다. 칠순의 할머니가, 아니 사령관님이 직접 제 가슴을 누르며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강 일병이 울먹이며 말했다. 독고영 중령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변호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해 있습니다. 병사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기각합니다. 이어서 여화란 중장이 증언석에 섰다. 변호인이 공격적으로 물었다. 증인,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사적 제재를 가했죠? 이건 군법 위반 아닙니까? 장군이 깡패입니까? 여화란은 변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변호사 양반, 당신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을 죽이려는데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 아니면 몽둥이라도 들고 싸울 건가? 그건 비유가 적절치. 내 부하는 내 가족이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절차 따지는 놈은 가장이 아니라 남이다. 나는 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군법을 어겼다. 그 벌을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여화란이 몸을 돌려 사공명과 독고영을 가리켰다. 저놈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군법을 이용했다. 군복을 입고 도둑질을 하고 부하의 목숨을 밥값보다 못하게 여겼다. 저게 군인인가? 저게 장군인가? 여화란의 호통에 사공명이 움찔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제 어깨에 있는 이 계급장을 걸고 말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믿지 못하게 만든 죄, 부모들이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하게 만든 죄. 그 죄를 물어 저놈들의 계급장을 뜯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지휘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군복을 벗겠습니다. 여화란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중장 계급장을 뜯어냈다. 두둑. 은색 별 3개가 법정 바닥에 떨어졌다. 사령관님. 강 일병이 오열했다. 방청석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가장 명예로운 군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책임감이었다. 재판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사공명, 징역 20년. 피고인 독고영, 징역 15년. 전원 계급 박탈 및 불명예 전역. 횡령액 전액 추징. 안 돼. 나는 소장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사공명이 발악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끌고 나갔다. 독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재판장은 여화란을 바라보았다. 증인 여화란. 귀관의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하였으나 위난에 처한 부하를 구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은 공로가 지대하므로 선고 유예. 그리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유지한다. 와! 법정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화란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계급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강 일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생했다. 이제 집에 가자.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다. 백령도 사곳 해안에는 유채꽃이 만발했다. 그 끔찍했던 훈련장은 이제 평화로운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 해병대 제육여단 위병소 앞. 전역 신고를 마친 강철민 병장 진급이 위병소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붉은 명찰과 함께 전역 마크가 달려 있었다. 철민아. 위병소 밖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쭈글쭈글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야전 상의에는 별 대신 붉은 명찰만이 달려 있었다. 사령관님. 아니, 이제는 예비역 여화란 할머니였다. 강철민이 달려가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예비역 병장 강철민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오냐. 고생했다. 다리는 이제 괜찮고? 여화란이 강철민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끄떡없습니다. 사령관님. 아니, 할머니 덕분에요. 이 녀석이 이제 전역했다고 할머니라고 부르네. 빠져가지고. 여화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백령도 자연산 홍해삼이다. 예전에 독고형 그놈이 처먹던 거 말고 내가 어제 물질에서 직접 딴 거야. 너 주려고 아껴뒀다. 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10,000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회 나가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해병대 정신, 약한 사람 돕고 불의에 맞서는 거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군인은 군복을 벗어도 군인이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내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은 영원하다. 두 사람은 사곳 해안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엄청나던데요. 정치? 어휴, 냄새나는 똥밭에 왜 또 들어가?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낚시나 하고 가끔 후배들 훈련하는 거 구경이나 하면서 살란다. 여화란이 바다를 가리켰다. 철민아, 저 바다를 봐라. 파도가 거세 보이지만 결국엔 잠잠해지지. 권력도 계급도 다 저 파도 같은 거야. 한순간 높았다가 부서지는 물거품이지. 하지만 바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 우리 해병대가 바로 저 바다여야 해. 묵묵히 깊게 이 나라를 바치고 있는 바다. 여화란은 주머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다. 그리고 서툴지만 구슬픈 곡조로 나가자 해병대가를 불렀다. 석양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보다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킨 늙은 호랑이 여화란. 그녀는 이제 전설이 되어 백령도의 바다와 함께 영원히 숨쉬고 있었다. 자, 소주나 한잔하러 가자. 오늘 안주는 홍해삼이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다. 흑룡 부대의 하늘 위로 가장 밝고 붉은 별 하나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